만약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자자 거의 전부, 정확히는 98%가 돈을 빼서 사라져버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영화 같은 실화, 아이언 호스라는 스펙계 미스테리한 사건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98%.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정말 중요한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인수합병 계약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글쎄요, 투자자 100명 중 98명이 나 이 돈 빼서 나갈래 하고 그냥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아이언 호스 애퀴지션즈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거의 모든 투자자가 등을 돌렸는지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하나씩 펼쳐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바로 이 아이언 호스라는 회사의 정체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스펙, 즉 특수 목적 인수 회사였거든요. 스펙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비어있는 지갑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뭘 만들거나 파는 사업은 전혀 없고요. 딱 한 가지 목적. 오로지 괜찮은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한 다음에 증시에 대비시키는 것. 이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먼저 돈을 쫙 모아서 실탄을 장전해 놓고 좋은 사냥감, 즉 회사를 발견하면 그 돈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펙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딱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PO를 해서 돈을 모아요. 이걸 안전하게 신탁 계좌, 그러니까 금고에 딱 넣어둡니다. 두 번째, 이제 경영진들이 발로 뛰는 거죠. 어떤 회사를 사야 대박이 날까 하고 열심히 합병할 타겟을 물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으면 주주들한테 이 회사 어때요? 합병할까요? 물어보고 투표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합병. 그럼 비상장 기업이 하루아침에 나스닥 상장사가 되는 뭐랄까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인공인 아이언 호스도 바로 이 공식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해서 약 6,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았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던 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거대한 건강식품 시장에서 월척을 낚아 올리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보면 순조로운 스펙이 여정처럼 보이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미스테리의 핵심인 98% 투자자 대탈출의 막이 오르는 거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투표가 열렸는데 투자자들은 찬성 버튼 대신에 환불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려 98%.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98%. 사실상 거의 모든 투자자가 난 이 합병 반댈세 하면서 자기 돈을 몽땅 빼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원래 시장에 풀려있던 주식이 690만 주였는데 이게 15만 주도 안 되게 쪼그라들었어요. 유통되던 돈도 6,9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뚝 떨어졌고요. 이게 그냥 숫자가 줄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주식이 거의 씨가 마른 거잖아요. 이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렸으면 보통은 합병이고 뭐고 다 엎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계획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대체 그들이 그렇게까지 집착했던 합병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대단한 회사였길래 이랬을까요? 2025년 하반기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정말 벼랑 끝에서 벌인 시간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6월에 주주총회에서 98%가 떠나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도 7, 8월에 회사는 꿋꿋하게 SEC에 서류를 제출해요. 그 와중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고요. 심지어 9월에는 중국 당국 승인이 늦어진다는 악재까지 터집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기어이 마감일을 연장하면서까지 9월 30일 합병을 성사시키고 맙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낸 합병 대상, 바로 차이나 푸드 인그리디언츠, 줄여서 CFI라는 회사였습니다. 어떤 회사냐고요? 영양보충제나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2024년 매출이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에 달하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게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였죠. 자, 이렇게만 보면 꽤 괜찮은 딜 같은데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도망쳤을까요?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 자, 이제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회사를 두고 투자자들은 왜 달아났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던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이언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공식 서류에 적혀 있던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의 조치는 우리 증권의 유동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등 돌린 단 하나의 이유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차이나 리스크, 즉 중국 정부라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변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단순히 유망한 건강식품 회사에 투자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첫째, 중국 당국이 언제든 마음을 바꿔서 이 합병 안 돼! 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제 불확실성. 둘째, 점점 험악해지는 미중 관계가 언제 사업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셋째, 설상가상으로 당시 스펙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투자 심리가 최악인 상황이었던 거죠. 평균 상환율이 90%를 넘었을 정도니까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느니 그냥 내 돈을 돌려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합병은 완료됐고 이 회사는 이제 CNHF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 서학개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투자는요, 딱 이 그림처럼 명확한 기회와 그보다 더 커 보이는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 쪽을 볼까요? 연 8%씩 쑥쑥 성장하는 거대한 중국 건강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뭐가 나올지 모르는 깡통 회사가 아니라 실제 매출을 내는 사업체가 됐다는 점. 이런 건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반대편 저울추는 훨씬 무거워 보입니다. 98%가 떠났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불신임 투표를 받았다는 꼬리표나 마찬가지고요.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어서 주가가 언제 폭등하거나 폭락할지 모르는 위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예측 불가능한 중국 규제 리스크는 합병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이언호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공적인 합병이라는 결과가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위험 신호들, 즉 레드 플래그를 결코 지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는 CNHF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98%의 투자자가 떠나며 남긴 과거의 유령은 여전히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식 티커 그 너머에 숨겨진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이런 스토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서학개미들이 소중한 돈을 지키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초기 투자자의 98%가 도망쳤던 바로 그 리스크들. 이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주식은 대담하게 잡아야 할 기회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피해야 할 위험한 도박으로 보이시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